개막전 단 두 타석 만에 MVP가 쓰러졌다. 지난 시즌을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지배하며 KBO 리그 MVP를 차지한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시즌 첫 경기에서 그가 갑작스럽게 사라졌습니다. 햄스트링 부상. 그 무게는 단순한 한 달짜리 이탈이 아닙니다. 기아의 전술, 경기 흐름, 우승 계획까지 흔들 수 있는 변수죠. 이범호 감독이 생각했던 초반 선수 운용 자체가 꼬여버린 긴급 상황입니다. 올 시즌 시작을 김도영이 없이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것인데요. 김도영이 없는 기아, 과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기아는 시즌 시작부터 최고의 핵심 카드를 잃었습니다. 2025 시즌 개막전에서 발생한 김도영의 햄스트링 부상은 단순한 전력 손실을 넘어서는 것이죠.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 철학, 타순 구성, 그리고 상대 투수 운용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변수입니다. 단 2타석 만에 경기장을 떠난 김도영의 공백은 생각보다 더 넓고 깊다고 할 수 있죠. 김도영은 지난해 KBO 리그 정규 시즌 타율 3할 4푼 7리, 홈런 38개, 도루 40개, 출루율 0.420이라는 전방위적 기록을 남기며 30-30 클럽에 가입했고 최연소 득점왕 및 장타율 1위까지 차지한 슈퍼스타인데요. 2번이나 3번 타순에 배치되어 테이블 세터로서의 기동성과 중심타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 김도영이 빠진다는 건 단순히 타자 하나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득점 창출 루트, 타선의 연결고리, 공격 리듬의 중심축 등 동시에 모든 상황이 뒤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의 이탈 이후 타순을 1번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현재로서는 김도영의 대체자 찾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박찬호, 최원준, 김선빈 등이 거론되며 1번에서부터 3번까지의 라인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갑자기 사라진 김도영의 빈자리는 정말 메우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최원준은 빠른 발과 콘택 능력을 갖췄지만 장타력이 부족해 김도영의 타점 창출 능력을 대체하기는 어렵고, 김선빈도 노련한 타격과 성구안으로 득점 찬스를 만드는 것에는 유용하지만 지속적으로 2번의 자리를 맡기에는 체력 부담이 큽니다. 박찬호 또한 1번에서 벗어나 김도영처럼 강타선의 연결고리로 쓰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범호 감독도 김도영이 없는 동안은 유기적인 효율성을 위하여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외국인 타자인 위즈덤에게도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시범 경기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정규 시즌 2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 안타를 생산하지 못했고 KBO 투수들의 공략에 적응 중입니다. 김도영이 있을 때에는 위즈덤이 비교적 자유롭게 타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대 투수들이 위즈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중심 타선에서 위즈덤의 폭발 여부가 기아의 단기적인 성적과 직결될 수밖에 없죠. 김도영의 이탈은 기아에게 고통이지만 동시에 전략적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윤도현이 3루수로 기회를 받으며 어느 정도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다면 새로운 카드가 생깁니다. 아직은 수비 안정성이 부족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김도영의 백업으로 육성하고자 했던 구단의 의도가 빛을 발할 수 있죠. 한준수의 타순도 일부 조정이 가능한데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한준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격력에 대한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범호 감독은 젊은 선수들의 약진 없이는 우승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김도영이 빠진 지금이야말로 예상보다 빠른 세대 교체의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김도영의 이탈은 단순히 타선 재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데요. 기아 타이거즈가 가장 곤란함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수비와 주루에서 발생하는 전력 누수입니다. 김도영은 단순히 공격형 선수가 아니라
리그 최고 수준의 3루 수비력과 리그 최상급 주루 센스를 동시에 갖춘 전천후 야구 선수입니다. 김도영이 빠진 자리는 단순히 숫자로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이죠. 2024 시즌 실책이 많았던 김도영은 최근 들어서 3루 수비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송구 정확도, 핸들링 속도, 스텝의 유연함 등 모든 요소가 향상되면서 리그 3루수 수비 탑3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죠. 내야진 안정감을 김선빈, 박찬호, 김도영이 삼각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입니다. 그래서 김도영의 존재는 수비 전략의 유연성도 넓혔습니다. 예를 들어 주자 1, 3루 상황에서의 번트 수비, 극단적 수비 시프트 조정, 내야 끊어주기, 수비 등에서 김도영의 빠른 판단력과 몸놀림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이 빠진 자리엔 현재 윤도현, 홍종표, 김규성 등이 대체자로 거론되었지만 윤도현을 중용하고 있습니다. 윤도현은 수비 범위와 송구 능력이 안정적인 편이나 프로 경험이 일천하여 실전 상황에서의 반응 속도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선수인데요. 타격에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보여주었던 강력함이 있다면 어느 정도 성공적인 백업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시범 경기에서부터 컨디션 난조를 겪고 있기에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감이 있습니다. 또한 김도영의 부재는 빠른 발이 부족한 기아에서 많은 전략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KBO 리그에서 40도루 이상을 기록한 타자는 손에 꼽힙니다. 김도영은 지난해 단순한 도루 수치 이상으로 주루의 타이밍, 상대 배터리 분석, 슬라이딩 기술까지 갖춘 완성형 베이스러너였죠. 2025년 기아는 기동력에서 약점이 있다는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이범호 감독 역시 시범 경기 중 빠른 선수들이 많진 않다. 도루보단 상황 판단 중심의 주로 플레이를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빠른 발을 가진 선수들을 중용할 것을 내비치기도 했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기동력이 뛰어난 선수가 빠졌다는 건 기아에게 공격에 또 다른 무기를 잃는 것과 같다고 여길 것입니다. 김도영의 주루는 득점 루트를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도구였는데요. 단순한 안타와 타점의 흐름이 아닌 단타로 2루까지 진루, 그리고 1루에서 3루까지 도달, 병살 위기에서 기민한 스타트로 더블 플레이 회피 등에서 팀의 흐름을 이어주는 숨은 MVP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은데요. 이범호 감독도 마땅히 대체할 자원이 딱히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도루 자체의 전략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더블 플레이 회피, 추가 진루 등 숨어있는 1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죠. 그동안 기아의 수비는 공격형 수비 시프트와 빠른 2루 커버, 3루 측 투수 땅볼 커버, 3루 라인 타구 대등 등에 있어 김도영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김도영이 빠지면서 기아 벤치의 수비 시프트 운영도 한 단계 보수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죠. 단적인 예로 상대 좌타자가 극단적인 라인 타격을 노릴 때 김도영은 3루 라인 근처까지 와서 플레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비 범위와 포구 능력에서 강점을 가진 선수이기에 가능한 전략이었죠. 하지만 대체 선수들에게 같은 범위의 수비를 맡기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투수 운용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수비 불안이 생기면 타자와의 승부 패턴, 볼 배합, 투수의 심리적 압박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처럼 수비 하나의 문제는 파도처럼 퍼져나가며 전체 전술 구조를 흔들 수 있죠. 지난해 정규 시즌 MVP 김도영의 이탈은 기아 타이거즈에 있어 전력적인 큰 손실임은 분명하지만 반대로 이 공백은 숨겨진 카드들의 반전을 예고하는 기회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벤치에 머물러 있던 자원들의 테스트 기회이자 이범호 감독의 전략적 유연성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김도영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내야, 백업 자원과 이로 인해 달라질 기아의 전략적 시나리오, 그 가능성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대체자는 단연 윤도현인데요. 이미 스프링 캠프에서 제4의 내야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범호 감독의 집중 육성 대상이 되었던 윤도현은
2룬, 3룬 유격수를 모두 소화 가능한 슈퍼 유틸리티형 자원입니다. 실제 감독은 누군가 빠지면 사타석을 책임질 수 있는 전천후 내야수로 쓰겠다고 못 박았고, 이는 곧 김도영 결장 시 최우선 카드로 해석됐습니다. 윤도현은 고교 시절부터 김도영과 라이벌로 불리며 타격, 주루, 수비, 송구, 파워 밸런스가 뛰어난 선수로 기대받았는데요. 다만 입단 이후 잦은 부상으로 인해 꾸준한 성장 기회를 얻지 못했고, 지난해 후반기부터야 1군 무대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윤도현에게 바라는 건 단순한 수비 매움이 아닌데요. 공격력에서 김도영 효과를 대체해 줄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시범 경기 5경기에서 14타수 1안타, 타율 7푼 1리로 좋지 않았지만 공수조 밸런스와 실전 적응력에서 기대치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윤도현이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증명하려면 실전 경기에서 임팩트 있는 장면을 최소 2-3경기 연속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이것이 뒷받침되어야 김도영 없어도 돌아간다는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윤도현 외에도 기아의 벤치에는 내야 유틸리티 요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특히 김규성, 홍종표, 박민은 모두 2군이나 백업 요원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바 있죠. 김규성은 좌투수 상대 시 안정적인 수비와 콘택트 능력으로 자주 언급되는 자원인데요. 특히 박찬호의 유격수 백업으로 활용되며 내야 중심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루 수비 경험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김도영 대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홍종표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내야수인데요. 파워는 부족하지만 빠른 타이밍과 기동력이 강점입니다. 빠른 발과 타격 집중력은 김도영이 빠진 타선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이지만 수비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박민은 확실한 조커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2루와 3루를 모두 소화할 수 있고 벤치에서의 대타와 대주자 활용도까지 겸비한 자원입니다. 실전 감각과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집중력이 과제로 남아있지만 김도영 부재 시 오히려 벤치의 무기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조각이죠. 김도영의 공백은 단순한 전력 누수가 아닌 기아의 팀 운영 철학 자체를 시험하는 계기인데요.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을 단순히 3루수로 기용한 것이 아니라 타선의 흐름과 작전의 타이밍까지 연결되는 핵심 조율자로 활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대체자에게도 단순히 포지션을 채우는 것 이상으로 심리적 준비와 상황 판단 능력이 요구되죠. 예를 들어 김도영이 있을 때는 1번 박찬호, 2번 김도영, 3번 나성범의 타순이 점수를 만드는 공식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김도영이 빠지면서 이 구성이 모두 무너졌죠. 현재로선 최원준 또는 김선빈을 2번 타순에 배치하고 후속 타순에 위즈덤과 최영우를 붙이는 식으로의 운영이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이 구조는 작전 수행 능력, 기동력, 대량 득점 창출 가능성 등 여러 변수에서 김도영 버전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이범호 감독은 개막전에서도 확인됐듯 멀티 포지션의 유연성, 주로 적극성, 불펜 운용에 따른 후반 운영 집중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김선빈, 윤도현의 내야 핸들링 안정화, 최영우의 타점 생산력 회복, 박찬호의 리드오프 성장 등이 이를 가능케 할 핵심 열쇠가 될 것이죠. 이처럼 윤도현이 스타팅 요원으로 들어가고 김규성, 홍종표, 박민이 상황에 따라 롤 분담을 하는 로테이션 구성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이를 통해 부상 이후 김도영이 돌아왔을 때 건강한 내부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아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현실적입니다. 김도영의 부상은 기아에겐 분명한 타격입니다. 하지만 이 공백을 메워야 하는 지금은 윤도현을 비롯한 젊은 선수들에게는 절호의 찬스이자 커리어를 뒤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예정입니다. 이범호 감독이 어떤 판단과 배합으로 이 퍼즐을 완성할 것인지 그 과정은 남은 3월과 4월 한 달 동안 기아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김도영이 복귀를 한다고 하여도
실전 감각을 높여야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에 더 길게 이러한 구도를 유지해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도현을 비롯한 유망주들의 발굴, 감독의 전술적 리더십, 베테랑들의 책임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기아는 이 공백기를 전력 다변화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김도영이 돌아올 그날까지 팀 전체가 만들어갈 성장의 한 달을 주목해봅시다. 기아의 진짜 실력은 지금부터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